안녕하십니까. 김한과병원 녹내장센터 전문의 정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녹내장의 구조에 따른 종류죠. 폐쇄각 녹내장과 개방각 녹내장 이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안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본 환자분이 정밀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상에서 시야가 조금 진행을 하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행 속도가 조금은 빠르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약을 한 가지를 조금 더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 안압이 얼만데?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안압은 지금 17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안압이 정상인데 왜 자꾸 나한테 약을 더 넣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환자분이 안압이 정상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는 굉장히 이제 훌륭하시게 많이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상 안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정상 안압은 보통 10에서 21 사이를 저희가 정상 안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정상이라고 말을 하면 질병을 유발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정상 안압이라고 표현하는 이 범위는 우리가 녹내장이 없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이 사람들의 안압을 보았더니 대략적으로 10에서 20일 사이에 있더라 해서 저희가 보통 10에서 20일 사이를 정상 안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이 수치가 녹내장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상 안압이라는 거는 개개인마다 좀 다르다고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압이 15여도 녹내장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안압이 30이어도 녹내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시신경은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압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좀 다르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를 조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개방각 녹내장과 폐쇄각 녹내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와 서양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개방각 녹내장이 많은 건 서양과 동양이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방각 녹내장 중에서도 안압이 정상 범위인 정상 안압 녹내장이 거의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안압이 21 이상인 고안압 녹내장이 더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치료가 다르냐? 그것은 아니고요. 정상 안압 녹내장이든지 고안압 녹내장이든지 간에 두 가지의 치료는 모두 안압을 낮추는 것이 유일한 치료입니다. 따라서 정상 안압 녹내장일지라도 만약에 병이 진행을 한다든지 혹은 초진일지라도 안압이 정상이라도 안압을 낮추는 치료가 첫 번째 치료가 되겠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은 개방각 녹내장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이 중기 이상이 되어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시야가 서서히 주변부부터 좁아지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운전 같은 거를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주변에서 차선 변경이 들어오는 차를 인지를 못한다든지, 혹은 테니스 같은 것을 하실 때 어느 일정 순간에 공이 오는 것을 놓치게 된다든지, 이러한 일정 시야를 놓치는 현상을 보이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부 시야에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 특히 아래쪽을 내려갈 때 발을 헛딛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럴 때에도 내원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대비감도가 떨어지게 되어 그런 거를 호소하시면서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약물을 저희가 최대로 사용을 했을 때에도
안압이 떨어지지 않거나 혹은 병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저희가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라고 해서 섬유주 쪽에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물이 조금 더 방수가 빠져나가게끔 자극을 해주는 그런 레이저 저희가 시술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도 만약에 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거나 병이 진행할 경우에는 섬유주 절제술이나 혹은 아메드밸브 삽입술이라는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도 있고, 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는 그러한 조금은 덜 침습적인 녹내장 수술도 나와 있어서 그러한 수술도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녹내장이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많이 조심하거나 그러실 것까지는 없지만,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금주 그리고 금연은 꼭 좀 지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안압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정상 안압 녹내장에서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안압을 올리는 행동 같은 거를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녹내장 환자의 일상생활 수칙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링크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분들, 그리고 정상안압 녹내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녹내장 환자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안압 체크, 그리고 주기적인 시야 검사, 시신경 검사가 되겠습니다. 녹내장은 진행성 질환이고 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요. 나의 안압이 얼마나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나의 안압이 초진 안압보다 얼마나 잘 떨어져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체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느낄 정도로 좁아지는 것은 굉장히 많이 병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요. 미세한 시야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좁아지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서 본인의 질병의 진행 정도를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즉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상태 체크 하시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상안압 녹내장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